시리즈 버티는 머스터드넷 고혁준 선생입니다. 자, 오늘은 영어 듣기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영어 듣기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여러 강의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영어 듣기의 문제점에 관한, 그러니까 듣기에 대한 문제점에 관한 이야기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먼저 듣기를 하는 데 있어서 AI를 우리가 요즘 시대에 얘기 안 할 수는 없겠죠. 인공지능 AI는 과연 듣기를 할 수 있을까요? 로저 펜로스라는 수학 물리학자, 2022년 노벨상을 받으신 분입니다. 자, 이분의 이야기는 체스는 무한한이 아닌 finite, 유한한 게임이다. 알파고 같은 경우는 지금 이 고가 이제 바둑이에요. 바둑도 무한한 게임이 아니죠. 유한한 게임입니다. 21인가요? 이쪽이 21인가? 이렇게 될 겁니다, 아마. 24개인지 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유한한 게임이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AI가 어떤 그 선수를 이긴 걸 보고, 야, 이 AI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착각을 주고 있다라고 이분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언젠가 그것이 완전히 컴퓨터에 의해서 해결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분요. 그쵸? 바둑도 결국엔 체스도 완전히 해결됐어요. 그러나 mathematics, 수학은 often, 흔히 finite이 아니라 infinite예요. 무한이라는 얘기죠. 무한과 관련된 작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컴퓨터가 be able to deal with, 다루다죠. infinite, 그 무한을 다룰 수 있겠는가. 인간의 understanding을 가지고, 인간의 이해라는 걸 가지고 우리는 자주 이 무한의 이슈들을, 그런 문제들을 다룰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도 무한이 아니라 유한은 가능하죠. 무한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말은 노암 촘스키 또한 근대 언어학의 아버지죠. AI는 언어를 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왜? 그것은 무한이기 때문에. 실제로 요거는 이제 언어학자들도 다 인정하는 건데요. 인터넷 강의나 모든 강의에서 영어에 관련된 컨텐츠를 개발하는 분들이 별 근거 없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인풋이 있어야 아웃풋이 있다는 말을 참 많이 하죠. 그러니까 인풋이 10이 들어가면 아웃풋이 10 이하로 나오죠. 어떻게 인풋이 10인데 어떻게 이게 30개, 40개가 나오냐, 말이 안 된다 라고 생각하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아마. 근데 공교롭게도 그렇지 않다는 것이 이미 발견됐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인풋이 결국 10인데 아웃풋이 100이 나온, 예를 들면 그런 것이 뭐 확증됐죠. 가르치지 않아도 알아요.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하늘을 가르치니까 열을 하네, 이런 거죠. 이 말을 이제 노암 촘스키가 주장한 거로는,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의 DNA에 이미 내재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빌트인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우리 뇌 속에. 그러니까 들어가니까 이미 있던 거에 자극을 받아서 더 많은 것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없는 것이 나올 수는 없는 거니까요. 자, 그런데요, 이 AI라는 이 인공지능은 사실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한대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유한한 거에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언어는 뭐냐? 우리 듣기에 관한 얘기를 합시다. 듣기는 뭐냐? 무한대예요. 무한대이기 때문에 변화가 굉장히 무한대이기 때문에 이 AI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한계가 있다는 거죠. 뭐 고정된, 정형화된, 진보한 표현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지만 뭔가 변화가 무상한 그 상황에서는 할 수 없다는 거죠. AI는 정말 여러분이 정말 탐나는 그러한 언어학습이죠. 왜? 단어를요 거의 다 알죠. 거의 100% 다 안다 봐도 뭐 무방할 정도죠. 그리고 문법은 여러분이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다 저장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단어나 문법이나 발음은 어떠냐고 볼까요? 발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보다 더 잘 들 겁니다, 발음은. 그 이유는 발음을 제가 알기로는 이 진동이라는 음폭 있죠. 음폭을 갖고 발음을 체크하기 때문에 많이 정확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제 단어, 뜻, 그쵸? 발음 정확하게 할 줄 압니다.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연결된 발음의 연음, 그리고 단문. 그러니까 단어를 알고 연음을 알고 단문 들어간 다음에 장문으로 들어간다라는 이 듣기에 보면 어떤 공식처럼 되어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죠. 이거는 제 생각에 맞지 않아요. 단어가 합쳐져서 단문이 되고 단문이 합쳐져서 장문이 된다라는 수학적인 도식을 갖고 있죠. 그러나 이런 거라면 정말 AI가 정말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같이 한번 실험 한번 해볼까요? 이 실험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우선 구글에서 번역기를 한번 켜봤거든요. 이게 AI입니다. 구글 AI. 한국어로 제가 말을 한번 해볼게요. 정말 이게 정확히 똑똑한지. 회사로 가자. 여러분, 제가 회사로 가자 했잖아요. 정확히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거 바꿔서 수산시장에 회사로 가자. 어떤가요? 분명 저희들은 수산시장이란 말 들었을 때 회사로 갈 때 회가 먹는 회라는 걸 알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 AI는 회사로, 컴퍼니로 이제 받아들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가 길게 발음할게요. 정확하게 한번. 회 사러 가자. 그래도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고 있죠. 이 회라는 단어가 사자가 붙었을 때 변화가 굉장히 많죠. 회사 이렇게 했을 때 회라는 것이 먹는 회도 되지만 회사로 되면 우리가 일하는 컴퍼니가 되고, 그리고 붙여서 발음할 수도 있고 우리는 무한대로 할 수 있어요. 회 사러 가자도 하지만 회사로 가자 붙여도 하거든요. 그걸 우린 다 알아듣죠. 또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사과 좀 주세요. 이 사람은 사과를 apology라는, 우리가 용서한다 사과로 이제 받아들이고 있어요. AI가. 사과 좀 해라. 다시 한번. 사과 좀 해라. 이건 딱 맞죠. 다시 한번 먹는 사과를 해볼게요. 사과 좀 주세요. 이 사과를 같은 사과인데 apology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쓰인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계속 apology를 쓰고 있거든요. 먹는 사과로 계속 어떻게든 찾아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먹는 사과 좀 주세요. 이렇게 구태여 먹는이란 말을 꼭 붙여야지만 사과라는 말의 의미를 애플로 받아들이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단 한마디로 의미를 바꿀 수 있거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사과 좀 주세요. 이때 사과 좀 주세요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은 먹는 사과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반면에 사과 좀 하세요. 어때요? 주세요에서 하세요로 주자와 하자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우리 이게 이 apologize라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를 우리가 우리말에서도 알다시피 단 한 글자만 바뀌어도 그 의미가 바뀝니다. 보다시피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는 또 여러 가지 표현들도 가능하겠죠. 자, 이렇게 실제로는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많은 단어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실제로는 그렇게 어렵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AI가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영어 학습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100% 실패할 수밖에 없죠. 물론 여러 가지 형태에서 뭐 가장 기본적인 것들은 물론 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건데요. 시중에 있는 영어 듣기 평가에 관련된, 그러니까 듣기 귀를 뚫는 방법이라고 할까요? 듣기에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귀를 뚫는다, 뭐 듣기에 귀가 뚫리는 방법, 이런 거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이 왜 검증이 안 되냐면 이들의 방법을 잘 보시면은 딱 하나예요. 실제로는 독해에서 연결됐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독해와 듣기는 엄연히 차이가 있어요. 이유는 독해라는 것은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글 있으면 여러분이 시간을 갖고 읽으면 되거든요. 모르겠으면 다시 읽으면 되는 거고, 반면에 듣기라는 것은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이 주인이에요. 이분이 빨리 말하면 여러분이 빨리 따라가야 되고, 늦게 말하면 늦게 해야 되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면 또 거기에 맞춰서 해야 되고, 결국엔
말하는 사람이 주인이고 독해는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따라가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늦췄다 빨리 했다 상황에 따라서 바꿀 수 있죠. 듣기는 그게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독해처럼 주어 찾고 문장 구조를 분석하면서 듣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게 이 구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영어에서는 infinite예요. 무한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아까 보셨지만은 사가 좀 주세요. 사가 좀 하세요. 그래서 주자 하자만 바꿔도 뜻이 확 바뀌거든요. 무한대라는 얘기죠. 인간의 언어는 한정되어 있지 않고 무한대인 이유는 말씀드린 대로 바로 여기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고 끝낼게요. 이겁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잘 기억해보시면 인간의 이해라는 것은 인간의 이해가 뭐예요? 언어죠. 이것도 언어에 속한 언어니까 인간의 이해에는 뭐가 있다는 거야? 수학도 그렇지만 무한대의 이슈를 다룬다는 거죠. 무한대라는 거예요. 근데 AI는 유한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배우고 있는 영어 학습에 꼭 뭔가 정답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 있어요. 발음을 정확하게 하면은 뭐 알아들 수 있고 정확하지 못해서 못 알아듣는다. 이거 그렇진 않아요. 폭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안에 들어가면 다 들어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연음 같은 거에 신경 쓰면 절대 안 되는 이유가 AI한테 연음을 하지 않더라도 정확히 발음해도 못 알아듣는 거 있죠.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근본적 문제는 이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단문을 내가 들을 수 있으면 장문도 들을 수 있다. 이거 주의하셔야 할 이유가 여러분이 어떤 글이 있으면은 이게 쭉 길이가 있잖아요. 길이가 요만큼 길이를 들을 수 있다라면 그 다음에 또 이 길이를 더 늘리면 들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게 무한대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연결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자체가 불가능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답은 나온 건데 안 되는 거를 되는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는 이유는 독해 때문이에요. 물론 독해는 독해에서 중요한 부분이에요. 어휘를 보충하기도 하고 이해력을 얻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나 독해를 듣기로 똑같이 적용해서는 안 돼요. 독해와 듣기는 완벽하게 그 주인 자체, 주체가 달라요.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할 때 독해를 적용한 이러한 단문과 장문의 이러한 방식으로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듣기에서는. 단문과 장문과 상관없어요. 독해와는 완전 다른 기본. 그렇죠? 독해라는 것을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조율할 수 있고 문장이 확실하게 보이지만 듣기는 그렇지 않거든요. 언제라도 바꿀 수 있어요. 어느 상황이라도. 네, 오늘은 듣기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수업을 해봤습니다.